네, 새로운 일정 장은희입니다. 드디어 상호 관세가 좀 발표가 됐죠. 이 상호 관세를 앞두고 사실 투심이 좀 급격하게 쪼그라들면서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그 낙폭이 좀 덜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오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일정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상호 관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할 텐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죠. 상호 관세라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본 관세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나뉘는데 한국은 기본 관세 25%가 적용됩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중국이 34%, 일본 24%, 유럽연합이 20%, 그리고 대만은 32% 등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일본, 유럽연합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좀 더 높은 점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소식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를 봐야 될 텐데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70조 원 가량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증가를 했으며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석유 제품 등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 때 원래는 한미 FDA 덕분에 관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5%의 추가 비용이 붙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한국 제품의 가격은 오를 테고 미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덜 사게 되겠죠.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 업체들보다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또 흔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무역 관세를 올리자 유럽연합과 중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를 한 시점. 쉽게 말해서 너희가 우리한테 제품에 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우리도 너희 제품에 관세를 매길 거야 라면서 보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서로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요. 결국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지금 현재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각국 정부 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좀 완화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 의존도를 좀 줄이고 수출 다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유럽, 중동 등 대체 시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요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4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이 나오니까 고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당일 휴장이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서 센틱스 투자자 기대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경제 일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월 외환 보유고 발표, 그리고 일본에서도 2월 실질 임금 YOY 기준으로, 독일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수출입 동향 나오고요. 산업 생산 나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소매 판매 전월 분기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수요일 FOMC 회의록 있습니다. 최근에 또 FOMC가 있었는데 여기서 회의록 공개까지 이어진다는 점 체크. 자, 그리고 한국에서 3월 실업률, 그리고 일본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와 더불어서
3월 공작기계 수주 현황 나옵니다. YOY 기준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 미국에서 CPI 또 발표가 됩니다. 한 2주 전쯤에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 CPI는 어떤 모습을 할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일본에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 중국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중국에서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과 더불어서 근원 CPI까지 함께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서서 예고해 드렸던 중요한 이슈 체크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삼성전자입니다. 25년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삼성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잠정 실적 발표 당연히 안 했죠. 그렇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약 77조 원, 영업이익은 5조 원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왜 좀 줄어들었을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업의 부진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인 DS 부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에서 약 2조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스템 LSI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죠. 이것과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이 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4천억 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이는 작년 1분기 이후 1년 만에 적자 전환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이 중국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고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방 IT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자, 하지만 2분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6조 원 초반대로 예상하면서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도입한 이구 환신, 그러니까 오래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죠. 자, 이 정책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좀 부정적이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과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올해와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예정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전략을 펼칠지 여부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투자와 생산 효율성 개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HBM 기술을 발전시키고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첨단 공정 기술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지만 2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 시장 회복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 반등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의 바닥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향후 전략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떤 잠정 실적 발표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 후에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종합을 해보면 1분기는 어려웠지만 2분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줄 정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CPI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물가는 시간이 오르면 오를수록 오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물가가 오히려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값싼 중국산 공산품 덕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이 끝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강력한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20% 추가 관세, 철강 알루미늄에는 25% 관세를 부과한 데다가 수입 제품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번에 상호 관세 발표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매일 사는 생필품이라든지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을 하면서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도 고민이 많은 상황. 보통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은 2.6에서 3% 수준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 있습니다. 기업들도 영향을 받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5.1%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2.9%로 예측을 했대요. 즉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물가 상승 압박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가 또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 성장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된다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들은 반길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무역 갈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는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CP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CPI는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최근 발표된 2월 CPI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9%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전월 대비 상승률도 0.2%로 전망치인 0.3%보다도 낮았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다시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원 CPI는 어떨까?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와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표인데 2월 근원 CPI는 3.1%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3.2%였는데 이거보다는 낮았지만 연준의 지금 현재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을 피하려고 자동차와 같은 이런 고가 제품을 미리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소비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현재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데 2월 CPI를 보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3월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7%로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3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수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3월 CPI도 좀 낮게 나오면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오래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물가는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주 발표될 3월 CPI를 주목하면서 향후 경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특히 유럽 방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 국가들이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유럽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왔었죠. 특히 독일과 영국이 국방 예산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독일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독일 정부는 역사적인 재정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을 계기로 방위 지출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 주 총리는 이번 투자는 독일판 마셜 플랜이라면서 방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영국도 총리가 국방 지출 확대를 약속을 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방위 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방산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주 몇 개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티센크루프입니다. 이 티센크루프라는 회사는요, 철강과 방위 산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인데 최근 유럽 재무장 계획이 발표된 이후 시가총액이 약 15억 달러나 폭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해양 시스템 부문이 강세인데 잠수함과 해양 전자기기 관련 주문이 무려 5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티센그룹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150% 가깝게 상승세를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렌트그룹입니다. 이 렌트그룹은 군용 차량 부품을 만드는 독일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매출 목표가 13억 유로이고요. 2028년까지 20억 유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억 유로 규모의 기록적인 수주까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높인 바가 있었죠. 도이치뱅크 역시도 이 렌크그룹에 의해서 좀 렌크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렌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55%나 높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다시피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라인메탈이라는 기업은 독일의 군산 복합체 기업입니다. 라인메탈은 올해 방위 관련 매출이 최대 40%나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서 이 라인메탈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이 라인메탈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를 한 바가 있었죠. 밴쿠버 아메리카에서는 이 라인메탈의 매출이 2029년까지 30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 방산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수주가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탈레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탈레스는 프랑스 방산 및 항공전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이죠. 이 탈레스라는 기업 역시도 유럽 재무장 계획 발표한 이후에 시가총액이 60억 달러 이상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UBS 측에서 이 탈레스에 대한 긍정의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죠. UBS는 심지어는요, 목표 주가를 원래 160유로였거든요. 그런데 330유로까지 거의 두 배 가깝게, 두 배 넘게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투자 의견 역시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BS는 왜 이렇게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지어는 폭증할 정도로 목표 달러를 상향 조정을 했을까 살펴보자면 CEO인 파트리체 카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방위 지출이 탈레스의 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유럽 방산 업체들은 방위비 증가 덕분에 수혜를 보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스톡스 항공 우주 방위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34% 폭증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아직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방을 더 열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방산주 흐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EU 국가들이 안보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방산주들이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이 국방비를 대거로 확대를 하면서
티센크루프, 렌크그룹, 그리고 라인메탈, 탈레스와 같은 방산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도 방위비 지출 증가가 지속이 된다면 방위비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과 또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유럽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낙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부분. 우리 방산 기업들 역시도 이렇게 유럽의 방산 기업들처럼 주가 상승세가 쭉 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일정과 더불어서 새롭게 체크해야 되는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